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부와 성공으로 가는 14가지의 길,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가지고 왔고, 오늘은 14가지의 길 중에서 12번째, 13번째, 14번째의 길, 그거 안내하고 이 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번째의 길, 자기 암시예요. 네, 자기 암시. 자기 자신을 믿자. 자기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 신념을 갖자. 올바른 신념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 자기 암시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으라. 이 지금 자기 암시가 나오는데, 지금 이 대목은 아마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8개월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냥 학교 다니면서 무작위로 선생님께서 애우라고 했던 구구단. 근데 그거를 성인이 돼서 40대고 50대고 60대가 돼서도 구구단 하나로 우리가 정말 계산하고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활용을 하잖아요. 생활하는데. 그런 것처럼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알아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뭉태기지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목표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성공하는 그런 삶을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70~80% 정도는 모르세요. 근데 이거를 아시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같이 겸한다면은 진짜 속도가 더 많이 빨리 붙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희 팀원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힘을 진짜 더 많이 이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싶고 활용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이 터득해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책을 그냥 그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의 의식에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어요. 이 현재의식은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런 생각들이고, 잠재의식은 내 깊은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이런 의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이런 행동들, 습관들, 이런 게 전부 다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근데 결국은 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행동들이나 습관, 말투라든지 이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먼저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삶을 바꾸고 싶다면은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냥 외면적인 것만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결코 조금 바꾸는 노력을 하다가 바꿔졌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만 내가 방심을 하면은 이 잠재의식은 영원히 기억을 하거든요. 나의 이런 생활 패턴들을 정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이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냥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묻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대로 예전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치기고 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변화하려면은 현재의식에서 정말 각인된 반복된 이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된 생각으로 계속해서 잠재의식에다가, 잠재의식은 그냥 정말 바보 멍청이여가지고 몰라요. 현재의식이 내가 부자라고 하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아, 우리 주인이 부자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냥 부자의 역할, 그리고 내가 뭘 원한다고 하면은 아, 그걸 원하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끌어당겨줘요. 그 역할만 할 뿐이지, 반대로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부정적인 삶을 끌어다 주고, 긍정적인 걸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 긍정적인 삶을 끌어다 주고,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진짜 많이 모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더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암시란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 자기 마음에 주는 암시나 자극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 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이 발현되는 매개체다. 자기 암시는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이나 소원을 잠재의식에 주입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단순한 의미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극은 처음에는 의식에 머무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이 의식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생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식은 잠재의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암시는 중요하다. 자기 암시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다. 반면에 자기 암시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자기 암시의 온칙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비참하고 가난한 삶으로 기결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구별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에 주어진 생각을 그에 상응하는 실체로 전환한다. 자신감, 열정적, 성공, 부, 도전, 희망 등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실체로 전환하고, 두려움, 좌절, 실패, 가난, 포기 등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실체로 전환한다. 마치 전기가 적절히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잘못 다루면 피해를 주고 삶을 파괴하듯이 자기 암시의 온칙도 이와 마찬가지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따른 잠재의식에 의해 삶이 달라진다. 내가 잠재의식에 계속적으로 부자의 삶을 계속 반복된 생각으로 심어주잖아요. 그럼 잠재의식은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그걸 어떻게든 끌어다 줘요. 부자로 만들어줘요. 내 삶의 현실을. 근데 내가 만약에 가난만 생각을 하고 근심 걱정만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아, 우리 주인은 가난을 좋아하구나,
그러면서 또 이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런 가난, 고통, 분노, 부정적인 거, 이러한 삶을 계속 또 끌어당겨 주죠. 이유는 몰라요. 그냥 우리 주인이 그런 걸 좋아한가 보다 그냥 명령어만 받아들이는 거죠. 잠재의식은 또한 비옥한 밭과 같다. 하지만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진다 해도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주어지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가꾸어 발전시킨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가능성에 가득 찬 잠재의식도 잡념에 점령되어 망가지고 만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비옥한 밭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의식은 농부라고 칭해요. 농부가 밭에다가 어떠한 원하는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 땅을 그냥 황량한 황무지로 놔둬버리면, 그리고 가꾸지 않으면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농부가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씨를 뿌려, 뭐 어떠한 곡식이나 채소라든지 그런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잠재의식은 우리 주인이 원하는 뭐 상추를 심었다라고 하면은, 상추씨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 상추가 나게끔,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상추가 나게끔 우주 공간에 있는 영양분, 햇빛이라든지 또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상추가 딱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이러한 원리예요. 근데 이 잠재의식에다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냥 잠재의식에다가 진짜 상추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각인을 시켜준다는 거죠. 생각으로. 아마도 당신은 자기암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생각이나 소원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반복이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 마음속에 형성되었던 모든 한계들이 사라지게 된다. 공부, 악기, 운동 등을 잘 하려면 연습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 잠재의식 속에 심어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당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새겨 넣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목표를 적어 놓고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그 목표를 읽는 것이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여 써 놓은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새겨 넣은 셈이다. 그것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당신의 목표가 실제의 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은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는다. 여기 나오네요.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애운 구구단이 노인이 돼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잠재의식이 새겨진 목표, 생각, 습관도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길 때 잊혀지지 않는다. 이건 또 신기하나.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나 잠재의식이 생긴 목표와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 적용하는 특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잠재의식은 생각에 믿음과
열정이 실려야만 작용을 한다. 잠재의식은 생각에 믿음과 열정이 실려야만 작용을 한다. 삶에서 자기암시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생각만 하고 믿음과 열정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는 경우 있죠. 나는 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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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다라고 계속 생각만 해요. 근데 믿음이 현실적으로는 지갑에 텅텅 비었어. 그리고 내일 모레 내야 될 카드값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고지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걱정을 해요. 믿음과 동시에 말로만, 생각으로만 나는 부자야, 부자다, 부자다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한편으로는 또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일 내가 당장 또 어떠한 돈을 해결해야 될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떻게든 내 지갑에 100만 원의 현찰이 있어서 그 카드값을 내고, 또 내일 고지서 은행에 가서 뭐 어떤 고지서를 내고 나오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지 말고 이 감정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한쪽에서 머리에는 부자다, 부자다, 부자다라고 하지만은 또 어떤 이 감정적으로는 어떡하지? 내일 카드값 어떡하지? 또 이렇게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잠재의식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이 절대적으로 또 오지도 않고요.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 잠재의식에 도달해서 움직이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갖는 데 대한 대가는 지속적인 집요함이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끈질긴 노력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기암시에 대한 원칙은 평균의 법칙을 적용받지도 편파적이지도 않다. 이 원칙은 그들의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작용할 것이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암시의 원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제대로 작용했고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시도하고 성공할 때까지 또 다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꾸준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암시의 힘을 활용하는 능력은 욕구가 강박관념이 될 때까지 그 욕구에 집중하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집중의 원리를 연구하라. 집중을 하면 목표가 잠재의식에 아로 새겨지고 이를 통해 습관이 될 때까지 한 가지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적인 믿음이 주는 명령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은 잠재의식에 이 명령에 대한 더 깊은 인상을 더해주는 셈이 된다. 만약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잠재의식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기에는 어떠한 차이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심어진 생각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실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상상력은 목표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성공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그것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간절하면 잠재의식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계획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 계획이 모습을 나타내면 바로 행동을 취해라. 명확한 중점 목표 성취에 필요한 계획들이 모습을 나타내면 그 계획들은 당신의 마음속의 아이디어의 형태로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 아이디어, 영감, 메시지는 무한지성으로부터 날아오는 직통 무선 신호다. 여기서 말하는 무한지성은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그 메시지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곧바로 그에 맞춰 행동을 하라.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다는 듯이. 우리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은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주파수 하나 맞췄는데 전국에 그 채널이 다 맞춰져가지고 음성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맞춰 나가면은 우주 공간에 이 주파수가 맞춰져요. 수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서는 다시 나한테 송신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끌어당겨지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차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만큼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취해야 되고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시간차는 있어요. 빨리 오신 분들도 있고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더 집중해서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얼마만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 원칙을 마음을 열고 공부하면 당신은 삶에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제시된 모든 지침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 삶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개발하는 것 첫 번째 단계는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장소로 가서 눈을 감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크게 외쳐야 한다. 그 방법이 유익한 이유는 목표를 외치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성취하길 원하는 것을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돈을 원한다면 원하는 정확한 액수를 정하고 그걸 성취하는 데 소요될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그 돈을 얻는 대가로 제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적어라. 이 지침을 실행한다면 당신은 성공 가도에 빠르게 올라서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5년 후까지 2만 달러를 저금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아마도 당신이 회계사나 변호사 또는 의사로 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라면 세일즈맨이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제공해야만 한다.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개인적인 목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5년 후에 2만 달러를 소유할 것이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이 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 믿음은 너무 강해서 지금 그 돈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 그 돈은 지금 송금 대기 중이다. 나는 그 돈을 버는 데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중이고 그 계획이 세워지는 즉시 계획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목표 계획서를 반복적으로 크게 외쳐라. 자기암시의 목적은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감동을 주는 생각과 확신의 느낌이 전달될 때만 활동을 한다. 감정과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의 목표는 더 잘 이루어진다. 아까 말했죠? 감정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부자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어떠한 내일 돈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감정과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의 목표는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 지침이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불과해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설사 그 지침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또 그 원칙이 아무리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지침을 따라라. 만약 당신이 인내심과 확신을 갖고 그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면 조만간 우주의 힘이 당신을 감쌀 것이다. 설사 새로운 아이디어에 회의적이더라도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모든 변화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아이디어도 결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상하고 비현실적이고 성취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곤 했다. 철학자들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다. 사람이 자신과 그 환경의 주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졌고 그 힘을 통해서 무한한 지혜의 협조를 받기 때문이다. 다음은 윌리엄 헨리의 굴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시다. 자기 암시의 엄청난 힘과 더불어 목적 달성에 있어서 믿음과 인내의 역할을 아름답고 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윌리엄 헨리가 쓴 시예요. 굴하지 않는 영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두움. 나는 어떤 신이든 그에게 감사하노라. 나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기에. 잔인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움츠러들거나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운명의 몽둥이 세례를 받아 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굴복하지 않으리라. 분노와 눈물의 이 땅 너머에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이 보인다. 수년 동안 재앙을 겪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문이 좁고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나를 기다리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여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너무 짜릿하지 않아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여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당신의 생각은 밖으로 표현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의 재정적인 상태가 바뀌기 원한다면
먼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부터 바꿔라. 13, 14장까지 다 읽어보는데 12장 하나만으로도 지금 30분이 다 되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거 내일 다시 13장, 14장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지금 14가지의 길 중에서 황금률을 하고 제가 지금 오늘 했던 자기 암시 부분,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조금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자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나 아니면 네빌 고다드의 네빌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3번 정도를 읽고 조금 많이 깊이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책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꼭 알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은 정말 부와 성공으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접해보시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